내 하면은 그죠? 다치겠다. 조심하셔 하셔야 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5년을 책임지고 가야 될 중요한 분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를 뽑을지 이미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마음속에 결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금호군대에서 대학생들하고 간담회 할 때 처음 뵀습니다. 그전에는 신문에서 봤는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렇게 짐작만 했었는데 금호군대에서 학생들하고 대담하는 것을 듣고는 저는 사실 반했습니다. 그때 몇 가지 반했는 점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했습니다. TV의 패널들보다도 더 수준 높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구미에 안 오겠다, 인재가 없어서 안 오겠다 하는 건 다 핑계구나. 우리 구미에도 인재가 차고 넘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질문 하나에 대답을 30분, 1시간 해도 되는 질문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3분에서 5분 정도로 간략하게 본인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했던 실을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분이 참 실력도 있고 실적도 있는 진짜 실용적인 분이구나. 참으로 우리나라 앞으로 5년을 책임지고 가도 충분히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반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은 이렇게 대담을 하다가 다음 일정이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하고 손으로 다음 일정 넘어가야 된다는 사연을 2-3번 보내면 통상적으로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담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대학생들한테 더 질문을 받겠다. 약속된 점심을 내가 취소하고 점심은 차 안에서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일요일날 모이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그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유연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반했습니다. 3월 5일날 저는 반드시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가 좋은 거를 권합니까? 하지 말라고 말립니까? 여러분도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이재명 후보를 본인만 찍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가까운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마주보고 이분이 진짜 좋다, 어떤 점이 좋다, 그것까지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좋은 길에는 동참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여러분 3월 9일날 누구 찍으실 겁니까? 한 번 더 크게 하시다. 이재명!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챙겨주고 내 관심이 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때까지 대통령 후보로서는 구미 지역에 공약을 처음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구미가 10수년 동안 염원하던 KTX 구미 역사역을 신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낙동강에 300만 평이나 되는 갈대가 우거져 있고 잡초가 있는 그거를 국가 생태공원으로 지정해서 구미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 먹고 사는 문제 공단에 자유특구를 해서
외국인 학교도 들어올 수 있고 컨벤션 센터도 생길 수 있고 5성급 이상의 호텔도 지을 수 있는 경제 자유특구 지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미래에 먹고 살 거리인 2차 전지 양극재 그리고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사정을 알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 지역에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를 챙겨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재명 후보입니다. 여러분, 내만 찍지 말고 오른쪽 앞에 좌측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3월 9일날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투표합시다. 이재명. 김봉재 지역회장님 정말 멋있는 명연설이었습니다. 어제 토론회 보셨습니까? 어제 토론회 보면 저는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소름이 돋는지 아십니까? 한미일 군사협정을 해서 일본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을 벌이고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는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유관순 누나가 가슴을 칠 것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시민 여러분,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을 재편해야 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과 함께 합시다.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의원 중에서 가장 긴 김준열 도의원을 한번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포 산동 장천 해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북도의원 김준열 의원입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이재명을 외쳐주십시오. 실력 있는 후보! 실적 있는 후보! 실천하는 후보! 네, 이재명은 실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공으로 일했지만 금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되어 성남을 잘 살게 만들었더니 경기도지사가 되었고 경기도를 잘 살게 만들었더니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재명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재명은 차고 넘치는 실적이 있습니다. 후보의 도지사 시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2%였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그 2배가 넘는 9.6%입니다. 복지도 다른 것보다 10% 더 늘렸습니다. 경기도의 빚은 3조 3천억이었는데 절반 가까이 갚았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12년 동안 평균 공약 이행률은 95%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치가 이재명의 실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실천했습니다. 이재명은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했고 약속했던 것은 지켰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냈습니다. 실력을 바탕으로 실천해서 실적을 내는 유능한 사람 이재명. 이재명은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월 9일) 이번 대선은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국민이 인정하는 경제 대통령, 경제 전문가들도 인정한 경제 대통령, 서민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생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는 IT 강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탄소 중립 사회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5강 경제 대국으로 도약시킬 후보 누구입니까?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강, 코스피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 경제 대통령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이재명은 수도권 집중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을 살릴 공약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 때마다 동서답하며 준비도 안 된 초짜 후보에게 우리 국민 경제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국민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은 이를 위한 역량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한 표 승부입니다. 역대급 초박빙 승부입니다. 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보셨죠?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7%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앞서면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단 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한 표가 국민의 미래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기울이던 이재명, 구미가 발전하면 경북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구미를 위해, 경북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합니다. 예, 멋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요. 그래, 우리 김준열 도의원 옆에 저는 잘 안 씁니다. 사진 안 찍습니다. 찍으면은 항상 내가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망다닙니다. 사진 찍을 때. 우리 학생분들,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댄서 준비 한번 해주세요. 지난주에 윤석열이가 구미에 왔습니다. 이 역앞 광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잡아냈다고, 깜빡 넣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윤석열이 지가 잡아내놓고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팔았습니다. 어제 토론해 보시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연속으로 하고 있는 윤석열이를 이제는 우리 경북에서, 구미에서 끝장을 한번 내봅시다. 제가 며칠 동안 시내 거리 유세를 다녀봤습니다. 10년 전, 5년 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미 시민의 열렬한 하루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거리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의 미래, 구미가 함께할 수 있는 후보, 경북의 미래, 경북의 아들, 경북의 후보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보도록 합시다. 이재명! 예, 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 경제 대통령, 국민 위해 민생 대통령. 실력도 이재명, 실증력도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이군 이재명. 소확행력 로켓 확실한 공약시대, 민생을 해결하네, 경제를 되살리네, 날 위한 소중한 한 표. 김득한 의원님, 앞으로 제대로 날 위해 이재명. 나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이제는 이재명 경제 대통령, 해결하는 민생 대통령. 실력도 이재명, 실증력도 이재명, 국민의 삶 지켜주는 이재명. 소확행력 확실한 행복 찾아, 하나부터 열까지 개선하고 지변해, 국민과 함께 이재명. 위기를 기회로, 앞으로 제대로, 날 위해 1번 이재명. 위기를 기회로,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 경제 대통령.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일할 만큼 보람 있고 휴식도 준비도 지키면 됐지. 위기 속에 기회가 있지. 대통령 잘 뽑아야 해. 오늘 모두
투자하는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구미형 일자리를, 대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뒀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이 계셨죠? 그분과 우리 지금 시장님이 정말 발벗고 뛰었습니다. 심지어는 구미를 오지 마라, 서울서 살아라, 해결하고 왔나,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구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공단 분양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15%, 20%대 분양이 50%, 60%를 능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집권 여당이 유일하게 대구 경북의 지자체장이 있는 구미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금 폭탄 들어보셨습니까? 구미시에서 중앙정부에 3천억만 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있다 3천억 바로 줘버렸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3,500억인데 눈치 보여가지고 3천억만 달라 그랬는 걸 다 달라 그럴 걸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 정도로 집권 여당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경북을 위해 구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집권 여당 권력을 놓치면 구미는 또 한 번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재명을 당선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재명을 세 번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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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뒤에 송영자 의원님 계시던데 어디 가셨습니까? 해야 돼요. 사람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하세요. 제일 먼저 나오시는 것 같아요.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영자입니다. 저는 오후에 당대표가 오신다고 그래서 오전에 열심히 떠들었더니 지금은 힘이 쭉 빠져서 제 차례가 올 줄 몰랐습니다. 예, 누구보다 이재명이라는 상품을 내놓고 저희들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는 견고한가, KS마크인가, 그리고 정말 이 제품이 나한테, 내 가정에 도움이 되는가 다 따져보시지요? 예, 이제는 대한민국을 놓고 따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 선산, 저기 또 산골짜기 무울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이재명이 차가 다 들어왔더라. 그런데 또 어떤 애가 와서 이렇게 떠들고 가더라. 그래서 아이고 홍보 잘 돼 있구나. 제가 그 동네 가서도 역시 이재명이란 상품을 팔러왔다. 여러분들 요모저모 따져봐라. 선물 안 받습니다. 먼저 써보시고 나중에 돈 받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경험과 역량이 증명받고 탁월한 후보, 그 이재명 후보를 오전 내내, 또 우리 동락공원에 가서는 우리 동락공원에 나오신 시민들한테는 우리 또 구미를 열심히 알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미, 저희들이 민주당이 들어서 볼 때 교부금이 국가교부금이 650억, 작년 12월 말에 얼마로 늘어난 줄 아십니까? 몇 푼 빠지는 3천억.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장세용 시장님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시장님은 구미 계시지 말고 정말 서울에 계십시오. 그럴 만큼 주문했고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여물게 받으셔갖고 잘 챙겨오셨습니다. 현재 며칠 전에 우리 삼성이 생산 라인 2개가 다시 구미로 리쇼링 했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구미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살릴 수 있다. 이제까지는 참
망하기는 쉽지만은 다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 불을 어떻게 지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이 생산 라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저희들도 더 희망이 생겼죠. 그래서 작년 우리 구미공단의 수출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억 불 했습니다. 경북의 제일 큰 도시라고 하는 포항시 100억 불, 대구 직할시 80억 불, 그 어려운 일을 우리 구미시에서 해냈습니다. 그야 물론 우리 구미공단에 일하시는 모든 상공인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고, 그것을 그 함대를, 구미라는 거대한 함대를 잘 요리조리 운전하신 우리 장세용 시장님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태서 이번엔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구미 살아날 것 같으니까 KTX 산단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구미의 모든 상공인들 그분들이 수건 사업이 KTX가 있어야 된다. 구미에 그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받으셔갖고, 그래 구미 공단 국가공단 살려야지. 그래서 약속해 주신 거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국힘당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16조 9천억 저희들 추경 편성해서 지금 상공인들에게 300만원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만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2년 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부족한 금액이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3월 9일날 우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모든 것은 개인이 빚을 지는 게 아니고 국가가 빚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더 많이 돕겠다고, 더 국민들을 생각하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이재명이는 흠이 많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에 관한 책을 여러 가지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60년대에 태어났는데, 제가 60년대에 태어났을 때 내 주위에서 있었던, 내 집안에서도 있었던 그런 얘기들의 그런 속에서 그분도 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흠은 솔직하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 편하자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생해서 사법고시에 패스했을 때 그 다른 자리 놔두고 하필 돈 안 되고 고생스럽고 그런 인권 변호사를 왜 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궁덩이에서 빠져나왔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하는 친구와 내 형제와 가족들이 아직도 그 웅덩이에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분은 인권 변호사를 한 것이지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 이재명 씨는 전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과 사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그런 말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그보다 전과가 훨씬 많은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을 한번 뽑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니까 사필규정이라고 갈 대로 가시더군요. 그러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명박의 죄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긴 죄입니다. 그것도 죄라고 하면은 죄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가 검증하고 성남시에서는 국민으로부터 검증받고 경기도가 검증하고 역량 있는 후보입니다. 그분의 흠은 말 그대로 그의 가족과 그 시절과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런 상처 없으신 분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0년대에 태어나셨던 50년대 후반 6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 그런 상처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두드러져서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월 9일 날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20년을 다시 되돌아가느냐 그 갈림길에 놓일 때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주장합니다. 검증된 후보 그리고 누구보다 서민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후보 서민들의 눈물을 같이 울어줄 후보 그렇게 인간적인 후보 그런 후보가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꼬시락게 자라서 나만 알고 공부만 하고 그 민주화 운동을 한참 하던 자기 동생, 자기 친구들은 밖에서 체류탄 맞고 있을 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했던 후보 아직은 그런 사람은 아직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시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후보 소시민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후보 자기가 밥을 안 먹더라도 자기는 빵 쪽으로 가는 차 안에서 떼어도 되지만 내가 여기 왔으니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겠다 하는 후보 그런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그 이재명이라는 상품을 오늘도 내일도 3월 8일까지 12시까지 열심히 전하고 낮에는 길에서 전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 눈물을 흘리는 서민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상위 계급 10%가 모든 재산의 60%를 자본의 60%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귀족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민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서민과 함께 얘기하고 울어줄 수 있는 후보 그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후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재명의 삶을 이재명의 눈물을 이재명의 처지를 이재명이라는 상품을 가서 곳곳에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3월 8일날 12시에 모든 선거운동이 끝났을 때 우리들이 추후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부터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도 의원님 목소리 참 좋죠, 그죠? 옛날 나레이션 할 때 참 듣기 좋더라고요. 자, 힘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예, 우리 이재명 후보는 구미의 6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핵심 공약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역을 지금까지는 우리 기초단체인 구미시 국회의원들만 역을 신설해달라라는 공약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다 KTX 역을 구미에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는 기존에 김천으로 올라갔던 그 자리 김천에 지금 북삼에 지으려고 그러다가 김천으로 갔던 그 자리에 지어달라. 그래야 경부선과 함성도 되고 구미공단과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 기존 노선대로 들어오는 걸 십몇 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은 통합신공단과 연결된 서대구에서 올라가는 쪽에
장천 쪽에 저쪽에나 이걸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게 맞습니까? 처음에 김천정에 가야 될 게 아니고 칠곡에 북삼에 그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대로 그 자리로 와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재 구미시입니다. 또 그리고 가장 설득력이 있었는 게 어디서 있었냐면은 구미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인구 6만밖에 되지 않는 성주에도 역을 채워준대요. 인구 6만밖에 되지 않는 합천도 KTX 역을 채워주는데 인구 42만인 국가공단, 내륙 최도의 국가공단인 구미에 역을 안 지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도 설득력을 이제 잃었습니다. 반드시 지어줄 겁니다. 구미시의 탁월한 능력과 로비가 따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구미시가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구미를 잘 압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을 잘 압니다. 경북을 잘 알고 구미를 잘 알고 지방정부를 이해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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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학생 중에 하고 싶은 말이 있던 학생이 있답니다.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누구 학생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가버렸어요. 올라오세요. 자,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구미에 살고 있고 구미를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에 올라와서 많이 당황하고 그런데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떨리기도 한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능한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만큼 3월 9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뒤로 퇴보하느냐 이 결정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후보를 뽑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 어린 시절 경북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 경기도 성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우리와 비슷한 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지 못하고 소년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갖고 우리와 비슷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치열하게 싸우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그렇게 경기 도지사 되었고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일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잘했다고 이 경북, 부산, 제주, 전국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후보 누굽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 경기 도지사 시절 약속했던 일
공약했던 공약들 아주 잘 지켜왔습니다. 무려 공약 이익률 9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랬던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더 떨리는 것은 뭐냐면 준비했던 대본을 놔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대본을 놔뒀다고 마이크를 꺼야 되나요? 대본이 날라갔다고 말 한마디 못합니까? 어떤 후보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당 관계자들이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반면에 한 사람은 대본이 없습니다. 토론회장에 들어가도 참모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또한 그리고 말을 잘합니다. 어떠한 말이든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랬던 후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젊은 청년 많이 떨리고 힘들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이재명이 됩니다. 이재명이 된다면 구미가 삽니다.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살기 좋은 도시 구미, 우리 이재명과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 외치 보겠습니다. 이재명! 자, 차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당대표님이 앞에 와 계십니다. 같이 사진도 좀 찍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같이 사진 찍어도 됩니다. 채팅을 좀 금방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더 당겨주세요. 그 길이 막힙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 송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길 것 같죠? 이기고 있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 이 거대한 중국에 복속되지 않고 5,000년 동안 민족의 자주성을 유지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베트남과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몽고 다 흡수됐잖아요. 여진, 말갈, 숙신. 이 거대한 중국의 힘에 종속되지 않고 국가의 정체성을 5,000년 동안 유지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 중에 세계 10대 경제대국, 8대 무역대국, 6대 군사대국으로 발전했고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죠? 언론 자유는 아시아 1등입니다. 언론 신뢰도는 꼴등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넘쳐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죠. 사실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아쉬운 것은 조국 장관 사태 때 여러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면이 있었고 인사 문제 있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반성의 말씀도 드렸고 인사 문제 중에 가장 잘못된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중에 하나도 윤석열 총장 임명한 것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거 드러났는데 그냥 봐주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당대표에서 안 봐줬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이 키운 후보
윤석열이라고 프랑크도 봤는데 사실은 국민이 키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줬죠. 제가 이럴 줄 몰랐지 사실. 한직에 있는 사람을 그냥 벼락출세를 시켰어요.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데 본인 자체가 가장 불공정한 산물입니다. 맞지요? 그 윤석열 총장 전임 총장 문무일이가 저하고 친구예요. 문무일 총장이 연수원 18기, 우리 이재명 후보랑 연수원 동기입니다. 조응천 의원 다 그 18기들이에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님은 나이가 60년생이니까 이재명 후보님보다 3살이 많은데도 연수원은 5년 후배입니다. 8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3기인데 아마 어떤 조직사에서도 5기를 뛰어넘어서 바로 한 것은 이제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만큼 사실 벼락출세를 한 양반인데, 저는 이 양반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랬더니 야당에서 나한테 야 송영길이가 무슨 동번제적 사고냐, 무슨 사람한테 국민한테 충성해야지 문재인한테 충성 안 했다고 배신했다고 말해? 거의 송영길이 그렇게 본본적이었어? 이렇게 저를 지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1년 보면 1, 2년 지적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배반을 말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헌법 조본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2,500명 검사를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완벽하게 장악해서 군대보다 강력한 상명하복의 질서를 갖는 조직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아무리 죄가 많은 놈이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가 잡아다고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사 사이를 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검사만은 아무리 주가 조작을 하고 뭘 해도 검사가 기소 안 하면 그냥 무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고불리의 원칙. 그만큼 기소 독점주의,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검사 사이를 얻으려고 부자들이 난리겠어요? 한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나이 30이 돼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노동운동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고시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30에 우리 제 아내하고 딸내미를 처갓집에 보내놓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제가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2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300명 중에 57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정말 이 검찰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는 8번 떨어지고 검사에 느리게 들어서 검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정말 이 헌법 질서라는 것이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는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시 한번 합격했다고. 저희들이 학생운동할 때 소위 지금 윤석열, 안철수 이런 분들 학생운동을 안 했던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비난합니다. 그때 검사들도 그랬어요. 맨 공부 못하는 놈들이 말이야, 공부 못하니까 대본하고 다닌다고 저희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당신들처럼 판검사 될 실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한테 검사 임명장을 받을 수 없게 정말 노동자 서민과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연수원에서 100등 안에 들어서 검사 임명을 한번 받을까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러면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길을 가지 않고 이재명은 성남 시민과 함께, 저는 인천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변호사, 시민변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검사라는 게 아까 말한 얼마나 이 강력한 권력이냐, 불고불리의 원칙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나한테 선 볼라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나 결혼해서 딸도 있습니다 했더니 아 이혼하면 되지 뭔 상관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고시를 300명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생들 주변에 엄청나게 이런 마담 뚜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만큼 판검사 사이를 얻으려고 부자들이 돈을 주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 생생한 사례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검사 사이 드니까 전국에 19만 평의 부동산 투기를 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 안 했으면 이게 됐겠습니까? 스카이 72 골프장에서 윤호진이란 용산세권 장군이 골프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불공정의 상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계좌 왜 공개 못해요? 홍준표 후보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왜 윤석열 지지자에게 홍준표 후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님 이제 좋습니다. 어찌됐건 뭐 지지도가 있고 나오셔서 좋은데, 윤석열 후보님은 정치하신 지 이제 8개월 됐죠. 검사 임용 8개월 된 사람 검찰총장 시켜놓으면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정치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정치가. 제가 지금 5선 국회의원입니다. 22년 정치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사실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검사는 쉬워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완장을 채워줬잖아요. 쫙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정치인은 어떻게 돼요? 서민의 눈높이로 서민과 함께 마음을 얻는 게 어려운 일이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계곡을 하는 무허가 상인들 다 철거한 것을 잘했다 그런 이유가 윤석열식으로 야 가짜는 것들 다 강제 집행해서 다 치워버려, 그럼 쉽게 됐겠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먹고 살려는 서민들이니까 계속 간담회를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자발적 동의에 기초해서 다 철거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일 잘하는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사하는 시점을 다 집어넣어 가짜는 것들 뭐 이렇게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8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사실 저도 반성해야 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반성해야 돼요. 사실 오직 사람이 없었으면 자기 당이 키운 사람도 아니고 자기 당이 뽑은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시킨 일종의 도부수 아닙니까? 이걸 용병으로 데려다가 후보로 세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맞죠? 저희들도 부끄럽죠. 왜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검찰총장까지 임명해가지고 이 바보처럼 키워줬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부족한 점도 있지요. 그러나 잘한 것은 계승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독재 5.16 쿠데타 비판하죠 우리가. 그러나 잘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인정합니다. 포항제철 잘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잘했습니다. 구미산업단지 잘 만들었습니다. 상환산업단지 잘 만들었습니다. 70년대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든 것은 저는 잘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5.16 쿠데타의 주역 중에 한 사였지만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냐. 6.29선언 어찌됐건 직선제 개헌 수용해줬고, 남북기본합의서 만들었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했고, 북방외교 시작했고, 인천국제공항 만들었고, KTX 만들었고, 이동통신 만들었고, 데이콤을 만들었습니다. 노태우 때 최신부, 우리가 술 마실 때 우체국장이냐고 술잔 안 따라주면 핀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힘없는 최신부를 오명장관을 임명해가지고 정보통신부로 바꿨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최신부를 가장 가고 싶은 정보통신부로 바꿨던 것이 바로 노태우 때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겠죠? 이명박 박근혜 때는 특별히 잘한 것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막 우쭐해가지고 막 어퍼컷도 날리고 막 민주당을 박살내버리겠다, 막 문재인 대통령을 적폐로 수사하겠다, 막 민주당 이거 막 개판이고 부패한 정권이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막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 되시지도 않겠지만 된다고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전임 정부에 잘한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가겠다. 그래야지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35,000달러가 되었습니다. 100대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어제 TV조를 보셨죠? 윤석열 후보님이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진다, 문서에 의존하는 평화 안 된다, 윤회 접점을 이야기하면서 이틀로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힘없는 표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힘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키워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사일 지침을 파기시켜서 박정희 대통령이 백번 프로젝트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자주국방을 외치니까 미국이 싫어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니까 미국이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력에 견제를 해오다가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미사일 개발을 하되 탄두 중량을 500kg, 사거리를 800km 이상 늘릴 수가 없다. 통제를 미국이 했던 겁니다. 이거를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과 만나서 다 이것을 절패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막 미사일 쏜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미사일하고 게임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현무 1,2,3,4, 현무4 같은 경우는 1,800km를 날아갑니다. 여러분 천국 미사일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드보다 훨씬 효과 있게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자주국방에 힘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국민의 힘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힘으로 경항공모함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F-35 스텔스 제4세대 전투기 40대가 도입됐습니다. 백양 상공에 뜨면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K9 수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방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KF-21 한국형 4세대 전투기 시대기가 만들어졌습니다. AWACS 4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지스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조기 공중급유기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5 공중기록여단 우리 김해공항에 있는 그 제5 공중기록여단이 미라클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은 한 명 데려왔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 내잡고 300여 명을 데려와서 전 세계의 찬탄을 받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도 엿볼 수 없는 6대 군사 한국을 만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뭐 힘이 없고 뭐 국방이 개판이고 군대 나갔다 온 사람이 그건 되겠어요 여러분? 공수특전단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한테 군대 안 갈 수도 있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등치는 남아오고 어퍼컷도 잘 먹이고 튼튼하게 보이는데 안경도 안 쓰는데 부동시로 군면제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아니 그게 1982년도에 부동시였다는데 그러면 고시 공부를 8번 떨으면서 어떻게 법전을 안경도 안 끼고 읽었을까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고시 공부할 때 막 보면 눈이 아프더라고 눈이. 근데 안경도 안 끼잖아요. 그 당구를 500 친다는데 맞습니까? 당구 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구 우리 시 얼마나 쳐요? 150? 나는 지금 150이 잘 될까 말까 하는데 500을 부동시가 500을 친다? 시내 경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요청합니다. 국민들이 의혹이 많아요. 빨리 안경점에 가면 10분이면 기용토 검사가 된다 그럽니다.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거 무슨 변호사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안 하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50만 우리 아들들에게 전쟁에 나가 죽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헌법적 권한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석연치 않는 이유로 군대 나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 말 어디 함부로 선제타격 운운합니까 여러분? 제 아들은 얼마 전에 군대 제대했습니다. 아들이 군대 있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무슨 긴장되면 휴가도 취소되고 외박도 못 나옵니다. 아빠 오늘 못 나가 메시지가 오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총을 들려서 휴전선에 경계 근무를 시키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남북관계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시민 여러분, 어떻게 이놈의 나라가 우리의 정치적 무능력으로 남북이 지금까지 분단이 돼서 70년이 분단이 돼서 북한 애들은 우리 민족 아닙니까? 어린 애들한테 20대 청년들한테 총을 쥐어주고 양쪽에 보이는 것들 잘 쏘아 죽여라, 잘 쏘아 죽이면 죽였다고 훈장을 달아주고 있는 이런 무능한 조상이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배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겠어. 나중에 이 멍청한 놈들아, 이 무능한 정치인들아, 공산주의도 물어주고 냉전도 물어줬는데 그 같은 민족끼리 남북관계를 하나 못 풀어서 서로 총 들고 서로 잘 죽였다고 싸우란 말이야.
저의 꿈은 우리 아들, 딸들이 총을 들고 압록강, 두한강에서 경제 승부를 쓰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튼튼한 국가안보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다루겠다고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한미동맹 튼튼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갑자기 나타나서 입만 열면 한미동맹 파탄난다고 말은, 이런 말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항상 비난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 김대중 노무현은 자기 편이고 문재인은 다르다고 이게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 한번 제대로 칭찬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기억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김대중 때 햇볕 정책은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를 했고 클린턴 대통령도 지지를 했고 중국, 러시아 모두가 지지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준비 안 된 채 바보처럼 하다가 저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당장 키예프를 비롯한 수도의 공격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안드레이라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제 동생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키예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힘들다, 도와달라고, 형이 좀 도와달라고. 지금 젤렌스키는 이제야 늦어가지고 푸틴한테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토 안 갈 테니까 침략을 중단해달라. 나토는 회원국이 아니라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무능하게 전국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자주국방으로 미국이 아니라도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도 핵만 없을 뿐이지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가장 유능한 지도자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평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더러워져서 이렇게 막 미세먼지가 끼어야 공기의 귀중함을 아는 것처럼 평화가 깨져봐야 이 평화의 소중함을 압니다. 평화가 깨지면 모든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재명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장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정파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모아서 통합국민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일꾼이 필요하지 술장 먹는 술꾼이 필요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일꾼입니까? 술꾼입니까? 이재명! 우리 장세호 구미시장, 우리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서 구미의 시민들께서 우리 민주당 유일한 기초자치단체 뽑아준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구미 산단을 다시 살려내고 KTX 구미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미가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사실상 LG 필립스가 구미로 오지 않고 파주로 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주에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미로 가라 그러는데 LG 필립스가 구미로 갈 바야 그러면 중국으로 가겠다, 반대로 갈 것 같으니까 국유지책으로 저희들이 파주에다가 유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미산단이 미래로 나가려면 2차 전지를 비롯한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을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재명이 준비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확대시키고 하이닉스를 확대 투자 유치해서 경기도가 9.6% 경제 성장률로 전국 평균의 2배의 성장률을 만든 장본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시대가 되면 검찰총장은 총장 임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끝내고 사회 봉사하는 사람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여든 야든 간에 정치판에 뛰어들면 2,500명 검사가 앞으로 정치권을 어떻게 수사하고 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운동권 주신 끼리끼리 나라를 망쳤다 그러는데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제가 반성할 녹이 있다고 봅니다. 소위 저도 운동권 586 출신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반성의 의미로
5선 국회의지만 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나가시죠? 저부터 그렇게 먼저 반성합니다. 부족한 점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로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님 검찰총장 출신, 권영세 검찰 출신, 권성동 검찰 출신, 원희룡 검찰 출신, 김재원 검찰 출신, 유상범 검찰 출신, 정정식 검찰 출신, 김종대 검찰 출신, 검찰 동무회입니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검찰 동무회가 정권을 잡으면 여기 경찰들 와 계시지만 여기 경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독립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경찰들이 다시 검찰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들의 범죄행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견제되겠습니까? 완전히 검찰 출신 끼리끼리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이겨냅시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진시켜나갈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건희가 후보인지 윤석열의 후보인지 알 수가 없고 정말 이런 주술에 의존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어떤 대한민국을 국가 책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려 말에 신돈이라는 교식에 휘둘렸던 공민왕이 고려 왕조의 멸망을 재촉했고 러시아 왕조 말기에 니콜라이 2세의 마지막 황제의 부인 알렉산드라 황후가 라스푸틴이라는 이상한 교식에 휘둘려서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재촉한 바 있습니다. 길게 갈 필요 없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그런 주술과 무속의 시대, 신천지와 주술이 기워준 대통령과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인지 그 부인이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뒷받침해서 이재명과 함께 나갑시다. 제가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경상북도 출신 후보를 대선 후보로 뽑았습니다.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경주 이시의 이재명, 안동 입시의 김혜경, 경북 안동 출신을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뽑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경북 도민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죠? 밀어주세요. 한번 밀어주시면 경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 송영길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경제발전하면 앞으로 뒤로 가면 안 되겠죠? 민생의 해보면 제대로 제멋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부탁합니다. 경제발전 민생의 해보 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부를 위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 구미시 만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승만 우리 코미디언 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게 뛰고 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소영길 다같이 3번 시작. 성영길. 네, 고맙습니다. 개그맨 서승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제가 생긴 거랑은 좀 달리 마스크 벗어도 되죠? 아무도 없으니까. 생긴 거와 달리 제가 조금 멍청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일로 온 거에 늦어가지고 LG 이마트인가 거기 갔다가 잘못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개그맨인데 제가 멍청한데 요건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나마 개그맨 중에서는 좋은 편이야 머리가. 제가 근데 여기까지 왜 왔냐, 제가 이제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지 올해로 정확히 40년 됐습니다. 82년 3월달에 데뷔해가지고 올해 정확히 40년이 됐는데, 물론 그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깨어있는 구미 시민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구미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려고 서승만입니다. 예. 어제 토론회 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세상에 지금 우리 소년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가면서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된 지 77년이 됐는데 다시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국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후보가 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형님도 놀라셨구나. 놀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나중에. 예. 아유, 씹새끼야. 아유, 이분 많이 배우셨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어디 가나,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이나 방송 프로그램 이런 거 찍으러가도 꼭 이제 한 분이 그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같이 우리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가느냐, 미래를 위해서 가느냐, 과거로 다시 회귀하느냐, 이거는 3월 9일날 우리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를 한다, 무슨 선제 타격을 한다,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사람한테는 충성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개 동상에다가 묵념하는 그런 독특하신 후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해야 되면은 하루에 4시간 자고 20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회의는 150만원을 준대요.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 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년공으로 시작해서 진짜 혈연, 학연, 지연 없이 스스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우리 이재명 후보를 3월 9일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청와대에다 심읍시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와대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다 사진으로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쁘게 조경이 쫙 돼 있어요. 잔디가 너무 이뻐. 거기서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꿈과 희망을 위해서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주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5월 8일 되면은 고생하고 수고하신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동안 고생했습니다는 걸 재미난 이야기도 하면서 막 좋은 시간을 갖고 그래. 그 잔디에서 그 이쁘게 잘 만들어낸 조경, 그 예쁜 잔디에서 오방색 한복을 입은 무속인들이 칼춤을 추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잔디에다가 물을 뿌려야지. 제사하고선 남은 막걸리를 뿌리고 옆에서 소 가죽을 살아있는 거 막 벗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분 장모님께서 경기도 인근에 불법으로 막 범법행위를 하면서 땅을 19만 평을 샀어. 이 나이 드신 분이 거기서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무슨 과수원할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샀을까? 제 생각에는 혹시 거기다가 사드 배치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3월 9일날은 정말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밀어주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 후보 다 같이 3번 우리 연호하면서 이 시간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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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 좀 기분 풀으라고 날도 좀 좋으니까 제가 DJ처럼 보면서 같이 춤 한번 추고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괜찮아요? 자, 음악 주세요. 우리 무용단 여러분들 앞쪽으로 나오시고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구미 시민 여러분, 신나는 분들은 춤을 춰도 좋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춰도 나오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야, 우리 젊은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신나는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일자라는 일꾼 이재명. 술꾼이 아닙니다. 술꾼을 뽑으면 안 됩니다. 일꾼을 뽑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1번. 그렇지. 여기 대한민국 그래 화이팅. 좋았어. 이제 따라해. 자, 저희는 동작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같이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5000년 유구한 역사의 대한민국, 이대로 끝날 순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그렇지. 자, 아우 잘 따랐네. 좋았어. 상근수랑 당면에 전 국민 아침마도록 말해 뭐해 이재명뿐이야 내 삶을 바꿔줄 사람 단 한 번 선택이야 이재명 1번뿐이야 진짜 나왔다 경북의 아들 경북이는 대통령 이재명. 경북의 자랑 경북은 대통령 이재명.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찍어 1번 찍어 1번 이재명 1번 일꾼 1번 일을 잘하는 1번 일내는 1번 제 생각에 단 한 번 선택이야 이재명 1번뿐이야 자랑스러운 구미 시민 여러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밝혀나갑시다. 국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 잘하는 1번 일꾼 1번 이재명. 찍어 1번 이재명 1번 이재명 아우 1번 일꾼을 뽑아야 돼. 술꾼을 뽑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1번 기호 1번 이재명 실력도 이재명 기호 1번 실력도 이재명 기호